주제 16 여기부터 봅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정규분포에 대한 내용들까지 정리를 했죠. 그래서 오늘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 볼 거고, 함수 추론하는 문제들 몇 개 하고 여기 있는 문제들 몇 개 정리 좀 해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어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그랬을 때 정규분포라는 애가 뭐냐? 어떤 자료들이 평균 인근의 자료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이 자료의 개체수라 그래야 되나? 되게 줄어드는 이런 형태의 분포를 가지고 있는 애를 정규분포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 그래프의 특징은 평균의 대칭이다. 이게 확률 밀도 함수니까 어쨌든 전체 넓이가 몇이다? 전체 넓이가 1이다. 근데 대칭이면 당연히 반반 넓이는 몇일 것 같아요? 0.5, 0.5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내가 확률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얘를 보고 확률을 바로 계산하는 경우는 되게 드물고 기준이 되는 표준정규분포로 변환해갖고 계산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는 평균이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분포를 표준정규분포라고 하고, 그래서 이렇게 표준화시키는 공식이 이거였고요. 그래서 이거 이용해서 이제 표차잡고 계산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들을 우리가 좀 몇 개 정리를 했었는데, 춥지? 떠달라 그러지. 바들바들 떨고 있어.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이산확률 변수할 때 이항분포를 했단 말이야. 이항분포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일단 1번 이항분포의 정의는 독립시행했을 때 어떤 특정 사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로 한 걸 이항분포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 독립시행에서 나온 횟수가 확률 변수니까 확률 질량 함수 이렇게 됐었고, 평균 구하면 NP였고 분산 구하면 NPQ였고 표준 편차야 루트 NPQ 이런 식으로 나왔었죠. 근데 지금 이제 이 단원 이름 자체가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의 관계잖아. 그러니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다는 얘기겠죠. 근데 뭔가 좀 개념이 안 맞아갖고 좀 문제가 있어요. 일단 바로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어디부터 좀 물음표가 떠야 되냐면, 이항분포는 이산확률 변수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이 어때? 다 떨어져 있죠. 1, 2, 3, 4 이런 식으로 떨어져 있잖아. 근데 정규분포는 연속 확률 변수에 들어가 있는 분포잖아. 그러니까 확률 변수들이 전부 다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항분포랑 정규분포는 굳이 표현을 하자면 다룬 체계 자체가 다르니까 두 개의 관계를 좀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게 쉽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볼 건데, 일단 이런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느 도박장에 갔어요. 이 확통은 항상 그 라스베가스에 갔다고요. 해볼까? 참 좀 그렇긴 한데 도박을 예시로 드는 게 제일 이해가 쉽거든. 그래서 여기 딱 가갖고서 무슨 도박을 하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런 게임이 있네. 딜러가 동전을 100번 던지겠대. 그래서 앞면이 60번 이상 나오면 상금 1000만원. 그러니까 앞에 딜러가 동전을 100번을 던져갖고 앞면이 60번 이상 나오면 1000만원을 준대. 근데 참가비
100만원. 자, 이런 도박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은 내 수중에 딱 1000만원이 있어. 그러면 저 도박을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 안 하는 게 이득일 것 같아? 그냥 뭐 대충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내 수중에 1000만원이 있잖아. 그러니까 저 도박 몇 번 할 수 있지? 10번 할 수 있죠? 그지? 근데 10번 중 한 번이라도 이기면은 어떤 거야? 이득인 거 아니야? 그지? 상금이 1000만원이니까 10번 읽기 전에 한 번이라도 따면 이득인 거잖아. 뭐 시작하자마자 따면 뭐 그냥 바로 이득인 거고. 그지? 그래서 일단 확률을 계산해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이 도박에서 하는 이 시행은 무슨 시행이에요? 똑같은 시행을 100번 반복했잖아. 무슨 시행이라고 부르죠 이거? 이거 독립시행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독립시행에서 특정 사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로 넣는 거잖아 지금. 60번 이상 나오고 싶은 거니까. 맞죠? 그럼 이건 무슨 개념이에요? 독립시행 어떤 사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로 넣는다. 이항분포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그 횟수를 x라고 놨을 때 100번 시행했는데 앞면에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이 x가 몇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하면 되는 거야. 60 이상 나올 확률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내가 이게 도박에서 이길 확률일 거 아니야. 그러면은 구해볼까? 앞면이 60번 나와도 이기고 61번 나와도 이기고 62번 나와도 이기고 100번 나와도 이기죠. 이게 지금 내가 도박에서 이길 확률이네. 근데 100번 독립시행 했으니까 60번 이길 확률은 100번 시행해서 60번 이긴다. 이렇게 될 테고 61번 이길 확률은 100번 시행해서 61번 앞면 나온다. 이기는 게 아니라 앞면이 나오는 횟수가 61번일 확률은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걸 계산하면 내가 이 도박에서 이길 확률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계산할 만한가요? 100시 60? 그럼 100팩 나누기 60팩 40팩인데 쉽지 않아 보이죠? 근데 계산했다고 쳐봐. 얘는 2분의 1이 몇 승이야? 100승이네요? 그럼 1024 10번 곱해갖고 분모에 붙이면 되잖아. 와, 쉽지 않겠죠? 근데 계산했다고 칩시다. 그 짓을 몇 번 반복해야 돼? 41번 반복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언급하는 요지를 잘 이해해 주셔야 되는데 이항분포는 확률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시행 횟수가 좀 커버리죠. 이게 커버리면 이 확률 계산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거야. 그러니까 일단 이걸 먼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시행 횟수가 조금만 커져도 확률을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게 말이 안 될 정도로 너무 계산이 복잡하다. 그런데 내가 100번 했으니까 너무 시행 횟수가 크니까 그런 거고 시행 횟수를 4번으로 한번 줄여볼까요? 그냥 내가 운 테스트 해보겠다. 그래서 혼자서 동전을 4번씩 한번 던져봤어. 그러면은 4번 던지면은 당연히 앞면이 안 나올 수도 있고 1번 나올 수도 있고 2번 나올 수도 있고 3번 나올 수도 있고 4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확률을 계산을 해보면 안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고 2분의 1에 그냥 4승하면 되니까 한 번 나올 확률은 4C1 2분의 1에 4승 이렇게 되죠. 그래서 16분의 4가 되고요. 두 번 나올 확률은 4C2이기 때문에 16분의 6이 되고요. 세 번 나올 확률은 다시 16분의 4가 되고 4번 나올 확률은 16분의 1이 됩니다. 자, 근데 봐봐. 이항분포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이거 뭐 비슷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뭐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거랑 엄청 비슷하게 생겼잖아. 그러니까 정규분포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다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항분포를 정규 분포로 계산하기엔 아직 해결해야 될 게 많은 게 연속 확률 변수는 넓이가 확률이죠. 근데 이상 확률 변수는 그냥 이 y 값을 읽어주면 확률이잖아. 그래서 이걸 내가 넓이에 대응시킬 방법이 없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 길이가 다 몇이에요 지금? 이 길이가 다 1이네요. 그럼 그냥 이렇게 길이가 밑변의 길이가 1인 직사각형 여기 그려보면 이 y좌표가 곧 이 사각형의 뭐예요? 넓이랑 똑같지. 그러면은 이 세 길이의 합은 그냥 이 세 직사각형의 뭐랑 같아? 합이랑 똑같지. 그러면은 길이를 얼추 이제 넓이에 대응시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개념은 결국은 두 가지를 사용을 하자 이건데 1번 이항분포가 시행횟수가 너무 커지면 현실적으로 계산하는 게 불가능하다. 근데 시행횟수를 고작 4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항분포의 이 확률지향함수의 그래프가 뭐와 흡사하게 생겼어? 정규분포와 흡사하게 생겼죠. 그러니까 시행횟수가 크다면 그냥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인 거죠. 왜냐면 어차피 확률 계산 이건 무리거든. 그러니까 그냥 생긴 것도 비슷하고 넓이에 대응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얘가 그냥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거지. 근데 중요한 건 정규분포는 여기 아래에 들어가야 될 애들이 평균과 분산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이항분포의 평균은 2개 곱하면 뭐예요? 50이네요. MP 그리고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얘를 Z로 바꿔서 표를 찾아갖고서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겠네. E가 여기 있을 테니까 이 부분 찾아주시면 되죠. 그럼 결론적으로 표에서 0에서 2를 찾은 다음에 0점으로 빼시면 됩니다. 거기 뒷장 넘겨서 0에서 2를 한번 찾아보면은 0.477가 나올 거야. 따라서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확률은 0.5에서 빼면 되니까 0.0228이 나옵니다. 자 그럼 뭐야? 내가 저 도박해갖고서 딸 확률이 고작 2.3%밖에 안 되네. 그지? 그럼 이 도박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당연히 안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겠다. 자 요약합시다. 요약. 이항분포의 뭐를 구할 때? 이항분포의 확률을 구할 때 뭐가 너무 크다면? 시행횟수가 너무 크다면? 너무 크다의 기준은 보통 NP가 30 이상이다 뭐 이 정도로 식을 세우긴 하거든. 근데 중요하지 않고요. 사실 누가 봐도 문제에서 여러 번 뭐 몇 번 반복하여 이런 이항분포 같은 표현이 딱 있는데 옆에 정규분포 표가 딱 있어요. 그럼 이 정규분포로 바꾸라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도 충분하겠죠. 그래서 시행횟수가 너무 커서 확률 계산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 같다면 그냥 이항분포를 뭘로 바꿔갖고 정규분포로 바꿔갖고 계산을 해라. 곧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애를 이런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확률에 큰 차이가 없다. 이게 이 단원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문제들을 한번 보면은 (281번) 한번 보세요. 281번. 지금 어느 해운회사의 자료에 의하면 예약 고객 10명 중에 8명이
승선한다. 그러니까 실제로 온다는 얘기죠. 그럼 10명 중에서 몇 명은 안 탄다는 거야? 2명은 안 탄다 이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 탈 확률이 예약 후 타지 않을 확률이 5분의 1이네요. 그런데 정원이 340명인 여객선에 예약을 몇 명을 잡았대? 400명을 잡았대요. 그럼 잘 봐. 이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건 승선한 고객이 예약 고객만으로 정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예약 취소를 막 해서 몇 명 이상 취소를 하면은 이제 문제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400명한테 너 진짜 올 거야 안 올 거야를 테스트해 봤을 때 지금 정원이 340명인데 예약자는 400명인 거잖아. 그러면은 몇 명이 취소해야지 세일인 거야? 60명이 취소해야 세일인 거 아니야? 정원이 안 부족하려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합시다. 취소한 사람 수를 x라고 했을 때 이 x가 몇 이상일 확률을 구한다? 60 이상일 확률을 구한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잘 생각해봐. 이 x는 누구한테 테스트할 거냐면 예약자 400명한테 테스트할 거 아니야? 그래서 너 올 거야 안 올 거야 400명한테 물어봐야 되잖아. 이건 이항공포 아닌가요? 400명한테 테스트할 건데 실제로 오지 않을 확률이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만들어지겠다. 자 그럼 봐봐.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은 60명이 예약 취소한다, 61명이 예약 취소한다, 62명이 예약 취소한다, 땡땡땡 400명이 예약 취소한다. 이게 문제 조건을 만족시키는 상황이죠. 근데 실행수가 400인데 400시 60 5분의 1에 60승 5분의 4에 360승 이거 계산하는 거 말도 안 되죠. 근데 실행수가 제법 어떻네요? 제법 크네요. 그지? 그러면은 그냥 얘를 뭐라고 생각하고 정규분포라고 생각하고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지. 그럼 MP 하면은 80이고 여기 5분의 4 곱하면 64니까 이런 정규분포라고 생각을 해주면 이제 이거 실트로 갖고 마무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빼고 이거 나눠갖고 Z 그거랑 같다 마이너스 2.5 이렇게 나오겠네. 마이너스 20 나누기 8이니까. 그러면 표준정규분포의 그래프, 확률비트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마이너스 2.5가 있고 이거 이상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면 되죠. 근데 이 반땡의 넓이는 0.5고요. 얘의 넓이는 표에서 몇을 찾으면 돼? 0에서 2.5를 찾으면 되죠. 이 0에서 2.5 넓이랑 마이너스 2.5에서 0 넓이가 똑같을 테니까. 그래서 보면은 0.4983이 나오고 두개 더해주시면 0.9983 이게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답이겠죠. 그래서 이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 문제는 한동안 안 나오다가 자 284번 보세요. 작년 9모에 갑자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뭐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시간 한번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봅시다. 이거 저거 그 하얀색 두 줄 있거든? 아래? 그거 됐지? 네. 오케이. 자 봅시다. 문제 요약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여기서 일단은 뭐에 힌트를 얻어야 되냐면 16,200번 좀 크긴 하지만 반복했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이건 무조건 뭐겠어? 그냥 이항분포 있죠? 그러니까 이항분포 16200, 뭐 어떤 특정 사건이 나온 횟수를 확률 변수 x 이렇게 놓으면 좋은데 이제 문제는 뭐야 위치인데? 횟수가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이 사건 또는 이 사건 중 하나를 메인으로 잡고 그 사건이 일어난 횟수를 x로 놔야지 그게 이런 이항분포를 따르는 거죠. 그래서 아랫게 나온 횟수를 x라고 놓읍시다. 근데 16,200번 시행했어.
아래 사건이 x번 나왔어. 그럼 위에 사건은 당연히 16,200 빼기 x번 나왔겠죠. 그럼 A의 위치는 어떻게 되냐? 일단 얘는 3분의 1이고 A의 위치는 이만큼 앞으로 가고, 왜냐면 이거 나올 때마다 앞으로 한 칸 간다 그랬으니까. 그 다음 x번 뒤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빼기 x, 이게 지금 A의 위치겠죠. 얘가 5700보다 작은 확률을 구해라, 이런 얘기네. 그럼 이 식을 정리해주면 이거 넘겨서 2x 넘어가면은 105, 00 이런 확률을 구하는 거니까 결국은 x가 5, 2, 5, 0 이상 1 확률을 구해라, 이게 문제의 목적이네요. 그렇다고 해서 16,200C 5,250 3분의 1에 5,250승 이런 미친 짓을 하는 건 당연히 아닐 테고, 그럼 당연히 이걸 뭘로 바꿔라? 정규 분포로 바꿔라, 이런 문제겠죠. 그럼 정규 분포로 바꾸면은 여기서 3분의 2 곱하면 3분의 2 3660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제 이거 이용해서 Z로 바꿔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빼면 마이너스 150, 60 나누면 마이너스 2.5 이렇게 바뀌겠네. 그럼 아까랑 똑같이 나오겠다. 이 넓이니까 0.5랑 0에서 2.5랑 더해주시면 되고요. 문제에서 0에서 2.5가 0.494라고 나와있으니까 더하면 0.994, 이게 내가 구하려고 하는 확률이고, 거기에 1000배 한 게 답이니까 답은 994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 앞으로 넘어가서 279번 우리 딱 두 문제 정도 봅시다. 오늘 저거 좀 눌러주시고 279번 풀어보자. 자, 지금 보면은 이런 문제는 약간 확통 문제 같다기보다는 수통 문제 좀 같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보면은 지금 확률 변수 x는 평균 표준 편차 다 나와 있고 확률 변수 y는 표준 편차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두 자료에 뭐가 똑같은 거야 지금? fx, gx의 표준 편차가 똑같으니까 생김새는 똑같죠. 근데 위치만 다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일단은 fx는 완벽하게 아니까 fx의 그래프를 그리고 시작을 할 건데, 자 여기가 10이야. 그리고 뭐 이 정도로 되어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건데, F12가 지금 G20과 비교했을 때 G20이 더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를 한번 10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내가 여기 그은 보조선이 F12가 되겠죠. fx의 12에 대응하는 y값이니까. 근데 오른쪽으로 쭉 가다 보면 여기 20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근데 20이라는 포인트에서 gx의 그래프를 딱 그렸더니 그 20에 대응하는 y값이 얘보다 어느 쪽에 있더라? 더 위쪽에 있더라, 이런 얘기잖아. 그러면 제일 만만한 거는 그냥 평균이 20이면 그럼 무조건 20에 대응하는 gx의 y값이 어떻게 되어 있어? 위쪽에 있겠네요. 이거 되지? 근데 내가 얘를 이쪽으로 살짝 밀었어. 그러면 20에 대응하는 y값이 얘보다 작아지지 않죠? 살짝 밀면은 뭐 그래프가 이렇게 될 테니까 괜찮잖아. 한동안은 어디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얘를 옆으로 쭉 밀다 보면 요 놈이 여기에 딱 도달해서
이렇게 되는 순간까지 딱 괜찮겠지. 이렇게까지는 20을 넣으면 이것과 F12가 어때지니까 똑같아지니까 여기까지는 괜찮다 이거지. 근데 이거보다 왼쪽으로 더 밀잖아? 그럼 이제 밑으로 내려가니까 12가 더 작아지니까 안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봐봐, 지금 얘랑 얘랑은 동일하게 생긴 그래프고 이 꼭대기랑 얘 사이와의 이 간격차가 몇인 상태예요? 2인 상태죠. 2. 그지? 그럼 이렇게 되는 상황은 평균이 여기서 두 칸 왼쪽으로 한 18이면 되겠죠. 그러니까 나 결국 18보다 평균이 크거나 같으면 되겠구나. 근데 너무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죠. 이렇게 가는 건 괜찮은데 얘가 마지막 아니야? 여기를 딱 지나갈 때가. 이거보다 더 지나가면 안 되니까 그럴 때 평균은 몇이겠어? 또 요 두 칸일 테니까 20이겠죠. 그래서 평균의 범위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 노스트 문제 같은 느낌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제 gx만 따로 그려놓고 나서 21부터 24까지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일 이상적인 상황은 이 상황 아니야? 21 이 상황. 이 상황이 이 넓이가 제일 커질 거 아니야? 가운데 제일 많이 포함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되려면 평균이 몇이어야 돼? 두 개 센터여야 되니까 22.5여야 되지. 근데 평균 범위상 그게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네요. 2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이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22.5에 가까운 22인 상황이 최대일 거라는 걸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22가 평균이라고 치면 이제 21은 한 칸 왼쪽, 24는 두 칸 오른쪽 이런 넓이가 되는 거고 여기서 평균이 만약에 더 작아져 버리면 이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리는 거니까 당연히 큰 부분 넓이가 더 삭제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게 이 상황이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최대인 상황이고 그럼 끝났습니다. y가 정기분포 22,2의 제곱으로 바뀌었으니까 빼고 나누고 이렇게 해주면은 얘는 결국은 이렇게 바뀌게 될 테고 이거는 표에서 이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0에서 0.5랑 0에서 1 두 개를 더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0.5가 0.191이고 1이 0.3413이니까 두 개 더해주시면 53, 28, 1번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하나만 더 봅시다. 뒤쪽 웜업 쪽으로 쭉 넘어가서 제일 이제 내신에 자주 출제됐고 좀 기준이 될 법한 문제가 저 321번이죠. 321번.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일시정지 한번 해주시고 지금 평균의 m이고 표준 편차가 4인 정기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함수 fx가 이런 식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제일 중요한 조건은 m이 자연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m이 자연수니까 아마도 이 조건을 이용해서 m의 범위를 잡고 자연수인 걸 이용해서 값을 특정해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일단 fx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8에 대응하는 y값이랑 14에 대응하는 y값이 지금 어떻다 그랬어? 8 쪽이 더 크다 그랬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평균을 기준으로 얘가 8이고 얘가 14면 F8과 F14가 지금 어떤 상태야? 똑같은 상태죠. 이러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8, 14가 있다고 치면 적어도 8이 살짝이라도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오른쪽으로 가야 되지. 이 정도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잘 봐. 얘의 평균인 m은 8, 14의 중점과 비교했을 때
평균이 왼쪽에 있다, 오른쪽에 있다. 8과 14의 센터에는 11이 있잖아. 두 개 더하면 22니까, 그지? 그럼 얘는 11보다 어때야 돼? 자, 봐봐. 딱 이렇게 있을 때 8과 14의 센터에 m이 있는 거지. 근데 8이 슬쩍 오른쪽으로 갔죠. 그렇다는 얘기는 8, 14의 이제 센터인 11이 m보다 살짝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m이 11보다 작다라는 관계식이 나오겠다. 자, 근데 이것도 봅시다. 2랑 16도 동일한 논리로 한번 가볼게요. 이게 16인데 이게 2야. 그럼 이 조건을 만족 안 하죠? 더 만족하려면 2를 최소한 어느 쪽으로 더 보내야 돼? 왼쪽으로 살짝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여기가 2이고 여기가 16일 때 딱 센터가 26의 센터인 9인데 근데 2가 왼쪽으로 좀 밀렸으니까 9가 m보다 왼쪽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결론적으로 9보다 크다 이런 관계식이 만들어지겠다. 근데 문제에서 m이 무슨 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m은 10이겠죠? 그럼 이 시점에서 끝난 게 정규분포 10,4의 제곱을 따르고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은 6 이하일 확률이니까 Z로 바꿔주면 P Z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1 그러면 0.5랑 0에서 1 더해주시면 되니까 0.8413 이런 식으로 아니네 마이너스 그렇지 빼줘야죠. 그러면 0.1587 이런 식으로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정규분포 관련해서 이렇게 함수, 확률밀도 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평균을 유추하는 이런 패턴의 문제들이 요새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학교 내신에서도 나와요. 이런 것들은 수능 전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신에도 나올 거고 100% 나올 거고 보통 29번으로 나오거든 모의고사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연습을 해 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정도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러면 이제 우리 한 단원 남았는데 그 남은 한 단원은 다다음 주 정도 해갖고 마무리를 합시다. 저거 이제 가운데 빨간 거